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실에 교수로 계셨던 이학 박사 유경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과학계에 아주 유공자이신 박상대 선배님과 그리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시는 박경렬 교수를 키워낸 아주 훌륭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자는 193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만 90세가 되는 겁니다. 정년 퇴임한 하시고도 수년간 연세대학과 아주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단체 활동도 하고 또 가정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운동도 틈틈이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 것이 무척이나 다행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제 외부 활동은 중단하셨고요. 이 책을 쓴 2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88세까지 시부모님과 시조모님 내외분까지 아주 그 네 분의 기제사 그리고 두 번의 명절 제사까지 꼬박꼬박 지내시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세대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세대에서는 이걸 간소화하고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절 제사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은 좋은 시대의 변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부모님의 제사만은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내자가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장인 장모의 제사를 제가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기제사를 모시고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제사는 이제 저 형님의 큰 아들인 종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딸만 있는 부모는 그 사위가 그 부모님을 장인 장모의 제사를 모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또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또 모셔야 되겠죠. 아무튼 기제사는 아주 간소하게 뭐 밥 한 그릇, 국그릇 하나, 뭐 간단한 과일 몇 개만 놓고 하더라도 기제사는 꼭 지나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 기제사를 꼬박꼬박 지내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는 중국에서 성리학으로 인해서 넘어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뜻에서도 기제사는 꼭 이어갔으면 좋겠다. 다만 과거와 같이 뭐 전을 붙인다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하되 다만 우리 민족이 꼭 그 상에 올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빰이고 그리고 대추고 그리고 이제 감인데요. 이제 감이 없으면 이제 꽃감도 쓰고 하는데 이거 연유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빰은 모든 그 씨앗은 생명체를 싹을 트게 하고는 씨앗은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빰은 그 뿌리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뜻에서 빰이 제사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추는 작은 가지에 아주 많은 대추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산을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자식을 많이 놓는 그것이 바로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감은 여러분 알다시피 감은 그 가지치기를 해서 접붙이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은 그 접붙이는, 그러니까 그 가지를 칼로 자르는 그 아픔을 우리가 이제 자기 이 학문을 도야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라는 뜻으로 감을 우리 조상들은 제사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만 있으면 밥하고 국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큰 며느리나 가족들이 큰 힘들이지 않고 제사를 저는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어머니 아버지 생신 중에서 아주 편리한 날, 그것도 그것이 주말이 아니면 그 제삿날이 있는 주말 토요일이면 토요일 저녁을 날을 잡아가지고 전 가족이 모이는 그렇게 시간을 잡으면 되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그렇게 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경자 교수님과 또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제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써 그렇게 바뀔 걸로 봅니다. 이 유경자 교수님은 그 제사를 모시고 나면은 참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모임 중에서도 친정에 있는 칠남매라고 하는데요. 친정의 칠남매 모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누군가가 정다운 그 칠남매들 모임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없으셨나 보지요라고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대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부모들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지방간은 마련해 줘야지 하는 것이 저희 세대 윗세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평균 수명이 뭐 한 50 전후고 이래 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명이 다 8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지방간 없는 그런 자식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독이 되어서 형제간끼리 법정 싸움을 한다거나 형제간끼리 의의가 멀어지는 그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주변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경자 여사님의 칠남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잘 모여서 즐겁게 모임을 하는 걸 보고 아마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나 보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독이 되어서 자식의 인생을 망치거나 형제끼리 더 많이 갖겠다고 싸워서 동기애가 망실되는 그러한 일들이 10중 8구인 세상이 되니까 지혜는 남겨주고 그리고 유산은 안 물려주신 유경자 교수님의 부모님은 천국에서 아마 더욱 행복하게 사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2019년 12월 20일 날이 금혼식이었는데요. 그 금혼식 기념일에 그 박경렬 교수 아들의 내외가 부모님 몰래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 한 40여 명을 초청해서 아주 축하연을 거창하게 열어 드렸다고 합니다. 박경률 교수는 효가 만사의 근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40대 젊은 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나 며느리도 시간을 내어서 귀국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어서 저자는 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행사로서 모든 형제들이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잊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내외에게 감사함을 이 회고록에 자세하게 남기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자 유경자 교수는 AI 시대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교육의 목적과 그리고 방법이 달라지는 세상임을 알고서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그 부부가 국내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으로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방학 때나 또 특별한 때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특수한 것을 잘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금 6년 전이죠. 5월 7일 날 첫 손녀 제린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7일에는 둘째 손녀 재현이가 태어나서 드디어 84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녀들은 외할머니가 아마 좀 천안인가 어디 계시는 모양인데요. 그 외할머니 내외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박경열 교수 그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유경자 교수님께서도 사이사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전에 있습니다만 서울까지 아마 그 집 근처까지 직행 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효도하고 또 손녀가 생기고 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여생을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저자 유경자 교수님은 40여 년간을 생식 내분비학과 그리고 내분비 양리학에 몰두하셨고 학문의 길에서 함께 하셨던 연세의과대학 내분비학 교수 허갑범 교수님, 저도 인턴 때 그 내분비내과에 조교수로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만 이 허갑범 교수님을 위시한 수많은 연구자들과 주변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자주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현재도 박경열 교수는 교수의 부인 윤아 씨는 현재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 대학에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1년에 4개월만 강의를 하게 하고 그 전후에 한 달씩 해서 약 1년에 반은 스페인에 가 계시고 반은 서울에 와 있고요. 스페인에 갈 때는 그 자녀 둘을 데리고 간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그 특별히 아마 스페인의 교육이 그렇겠습니다만 그 아이들 어린이 그 학교가 어린이 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곳에 맡겨 놓으면 오후 4시나 5시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박경열 교수가 큰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고요. 박 교수도 이제 휴가 때는 시간 나면 스페인으로 가서 또 견우직녀 같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부부가 이제 하루 빨리 그 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뭐 서울에 어디라도 또는 대전이라도 부산이라도 이런 훌륭한 그 캐리어를 갖고 있는 우수한 그 윤아 씨 같은 그런 교수를 임용해서 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피로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리고 이 유튜브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생명현상이라는 신기루에 꽂혔던 단발머리 소녀,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현상임을 깨달으며 삶의 끝자락을 힘겹게 붙들고 있다. 이게 2년 전에 썼습니다만 지금도 힘겹다고 표현하십니다만 아마 즐거움 가운데 삶의 이 마지막 여생을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우리 일반
인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여 교수님의 삶의 스토리지만 이 내용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원히 기록되고 남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